분들의 곧 들어올 인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지 카드 먼저 뽑아볼 건데요. 1번 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요? 그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분위기, 어떤 직업 느낌, 외적 스타일, 연애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은 일단 굉장히 일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인데 어떤 직장에 새로 들어가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도 어떤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뭔가를 주도적으로 일을 벌리기도 좋아하시는 분이고 어떤 새로운 거에 도전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파민적인 삶을 좀 추구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도전하고 새로운 분야를 항상 탐색하고 그래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 묶여가지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속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다 보니 사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마케팅 아니면 어떤 여행 사업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들을 넘나드는 영업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영업 분야라고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 어떤 한 종류만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좀 계속되는 새로운 일들에만 좀 초점 맞춰져 있는 그런 일과 생활을 하시다 보니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삶이 굉장히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삶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그 도파민 터지는 삶들이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안정되어 있는 삶이다. 그래서 오히려 안정된 삶이 이분한테는 조금 더 도파민 터지는 삶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숲속에서 거니는 이런 평화로운 모습들 있잖아요. 그냥 평화로운 거. 왜냐면 이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부족한 현재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너무 필요하고 지금 머릿속이 이것저것 너무나도 복잡복잡해서 그런 평화로운 것들, 뭐 독서라던가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독서나 그냥 산책이나 가벼운 산책이라던가 술자리 자체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 간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술자리가 또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술을 즐겨 마셔도 사람들이랑 같이 술을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마신다기보다 뭘 하더라도 일적으로 만나서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술을 마셔도 그냥 혼자서 간단하게 조용하게 마시는 맥주나 뭐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다 보니까 에너지도 딸리고 막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싫고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이분은 이게 주변에서 계속 들어오는 일들도 많고 사람들도 워낙에 많으신 분인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인 성격으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도 잘 하고 근데 과거에는 진짜 외형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일들을 좋아하고 사람과 교류하는 일들에 자기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런 일을 찾아서 나갔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증이 나 있는 상태다. 지금 가장 필요하게 느껴지는 게 휴식이에요. 휴식하고 어떤 여유. 좀 자신의 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조금 더 바라고 계신 분 같아요. 그 일에 너무 진취적이고 삶에
너무 적극적이었던 분이시다 보니까 지금 살짝 무기력함을 좀 느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원하는 여자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좀 화려한 여자, 사교성 있고 살짝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이분들이 살짝 좀 철이 들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여자분들도 좀 만나고 많이 만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자들 딱히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닐지도 그런 분들의 단점을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이제는 차라리 여자를 만난다면 난 차라리 좀 안정적인 여자를 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좀 만나고 싶어 이런 느낌입니다. 외적인 이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댄디한 느낌? 그리고 살짝 머리 스포츠 머리 하셨을 것 같고 단정한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무래도 모든 생활이 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느낌 자체는 좀 사업가 스타일, 양복 이런 스타일보다는 가디건 입고 입어도 좀 정장 스타일의 캐주얼한 느낌? 외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시다. 딱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 그리고 가디건 이런 느낌을 좀 선호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면 캐주얼한 정장 이런 걸 자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 연인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어올까? 이런 댄디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왜 찾아오게 되었을까? 왜 만나게 될까? 왜 이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까?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이분들과 여러분들의 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좀 무기력한, 좀 재미없는 노답, 그러니까 노잼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과 이성분의 공통점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좀 인생에 살짝의 노잼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생활, 지금까지의 나와 좀 다른 내가 되고 싶다. 다른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도피하고 싶은데 그 도피처를 그 이성분은 여러분들한테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은 좀, 나 지금까지 좀 너무나도 재미없었어. 이제 좀 재밌게 살고 싶다. 이제 좀 도파민 터지는 삶을 살고 싶다. 뭔가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 연인분이랑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정말 서로한테 필요한 거다. 그래서 필요해서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 좀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일지도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어떤 연인, 인연 간에도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이서 보이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걸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나한테 줄 수 있는 걸 갖고 있고, 딱 느낌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기보다는 첫눈에 반한다는 거는 사실 좀 더 감정적인 거잖아요. 평소에 아는 그런 사랑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 저 사람 정말 이성적인 매력이 있어가지고 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나한테 부족한 걸 갖고 있다. 저 사람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걸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걸 서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이렇게 뭐 재미도 없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재미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재미난 요소가 될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즐겁고 행복한 걸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그 휴식과 안정, 어떤 여유로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분을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뭘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의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면은 그분들은
그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뭘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분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 주변에서 만나는 여자분들, 이성분들은 좀 되게 전투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전투적이고 좀 진취적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그냥 평범하지만 더 섹시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다른 사람, 내가 보던 사람들이랑은 다른 스타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신 없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모습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그냥 완전한 새로움이에요. 아, 내가 뭐 먹힐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먹힐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완전 평범? 그런 사람이고 진짜 시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이분들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그 구별해내는 눈이 너무나도 세밀한 사람이라서, 왜냐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양한 일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고 자신감 있게 하면 된다. 언제 어떻게 들어올까? 좀 흐름을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이 들어올지. 퀸에 지금 3개 퀸이 떴는데 진짜 소름 돋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그분들도 그렇고 되게 좀 무기력한 상태에서 있는데 오히려 이런 타이밍이 참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면 퀸 카드는 막 이렇게 막 발산해내는, 엄청나게 막 발산해내고 그리고 활동성이 엄청난 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그분들이 좀 고요하게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이런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런 차분함 속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생활 반경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적으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손님과 종업원, 고객과 그 호스트의 관계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도 크고요. 일적으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좀 소개팅? 그 일 안에서 들어오는 소개팅? 일적으로 저는 많이 얽혀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뭐 밥 먹으러, 점심 때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연하게 마주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출퇴근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출퇴근할 때 그 매일 마주치는 그런 사람, 마주치는 공간. 어쨌든 이 일이 굉장히 큰 주제로 보여집니다. 네, 1번 분들 카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풍요의 에너지를 가득 담아 전달하겠습니다. 2번 카드 고르신 분들, 2번 카드 고르신 분들의 그 이성분은 과연 어떤 사람일지 카드 좀 뽑아볼게요. 외형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 성격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이번 분들이 어떤 분을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 있고 안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사랑이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과 사랑을 하게 될지,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들게 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닌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스타일에 빠져들게 될지, 그런 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 이 남자분이요. 남자분 최근에 조금 큰 상처? 어떤 큰 일?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던 일로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굉장히 좀 방어적인 성격이었던 데다가 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워낙에 열정이 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해놓은 일들, 자기가 해놓았던 일들, 그냥 벌려놓았던 일들, 그리고 회사에서의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본인이 막 공부를 좀 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겠고, 그런 벌려놓은 일들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좀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다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방어적인 태세?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이분들이
크게 어떤 연애라던가 어떤 이성에게 눈을 돌릴 만한 그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분들이 최근에는 좀 그런 무기력함? 방어적인 태도에서 좀 벗어났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일, 자기가 벌려놓은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런 정리된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도 조금씩은 여유를 갖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런 여유가 생기면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을 벌렸을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정된 상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쯤에는 조금은 그래도 방어적이거나 어떤 그런 예민한 느낌? 좀 신경을 곤두세운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좀 차 있을 때, 자기가 그래도 뭔가를 좀 여유가 생겼으니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나도 이제 좀 내 생활에서 좀 여유를 돌아와야겠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남자분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조금은 근데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 계속 좀 계속 그 사업, 계속 그 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시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난 뒤에도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일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일에 진심이고 좀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수입 이런 거를 늘리고자 자기의 재산, 어떤 명예 이런 걸 좀 늘리는 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각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들, 이 남자분들은 책임감이 진짜 강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 일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래도 자기의 인생, 본인의 인생 안으로 들여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은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인생에 본인이 들어갔다는 걸 좀 자랑스럽게 좀 프라이드 있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똑똑하신 편인데다가 시간 관리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자기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이런 거에 진심이신 분들이어서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히 자기 인생에다가 넣어놓지를 않습니다. 자존심도 꽤 강한 분이셔가지고 자기의 그런 루틴이라던가 자기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들여놓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세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일절 이분도 그분들한테 뭐 예의상으로든 배려심 있게 막 다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는 그냥 사회적인 생활? 사회적으로 행동할 수는 있어도 심적으로 자기 시간에다가 어떤 필요도 없는 사람을 넣어놓는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관리에 능하신 분이 왜 여러분들과 좀 연결이 될까? 왜 여러분들과 이 열정맨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분들 간의 관계가 이어졌던 걸까? 인연이 이어졌던 걸까를 보자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좀 자기 일에 열심이신 분들이시다. 여러분들도 그냥 마냥
일하고 그냥 뭐 밥 먹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진취적이시고 이게 MBTI 성향으로 I냐 E냐 따질 수 없는 게 I여도 계속 사부작사부작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E는 뭐 당연히도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니느라 좀 이렇게 바쁘신 거겠죠. 굉장히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안에 그 중심에는 그냥 본인의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이성분도 그렇고 우리 2번분도 그렇고 에너지를 막 응축시키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러면은 살짝 어떻게라도 계획이라도 짜는 분들이시고 여러분이나 그분이나 내가 이거는 좀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다 잡으면은 막 그걸 막 미루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나 어떻게든 좀 해내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나 운동 가야 해 하면 그거를 운동을 가는 거고 나 설거지를 해야 돼 집안일을 해야 돼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빨리빨리 쳐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두 분은 그런 열정의 느낌이 좀 비슷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2번 분과 그분이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게 신선한데 그냥 무작정 우리 사랑해 우리는 베스트 커플이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베스트 프렌드야 이런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서 성취를 해내야 돼. 뭔가 성공을 해내야 돼.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가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지 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뭐 데이트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거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그분도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이해해 줄 수 있어? 라고는 하는데 굳이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터치를 하지 않게 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개발, 어떤 자기의 성취 이런 거에 진심이신 분들인데 그거를 굳이 남한테 강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남한테 강요받길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거에 심취해 있다고 해서 굳이 여러분들이 서운해하거나 그분들도 여러분한테 서운해하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두 분이 만났을 때 굉장히 제가 좋게 생각하는 합이 뭐냐면 서로를 일단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생활이 비슷한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좀 애정 결핍? 애정에 좀 목말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쓴다고 한다면 좀 되게 실망을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두 분은 만나는 동안에도 뭐 일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뭐 학업적으로나 본인이 성취해내고자 하는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근데 두 분이 같이 있을 때는 그게 조율이 가능한 거예요.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임해야 되는 거, 내가 성취해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 사람 앞에서는 조금 나의 모습을 좀 조율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조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걸 꼭 연인한테 이렇게 좀 풀어야 되고 그 연인과 있을 때 그런 스트레스가 연인한테 간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 이러는 커플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의 합이 좋은 이유가 두 분이 만나면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다고 아예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두 분이서 굉장히 진심인 부분이 있고 열중인 부분이 있고 앞으로 개발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근데 연인을 만났을 때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조절하고 좀 더 부드럽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좀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서로가 서로를 알고, 그리고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르면 존중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의 생활 방식을 나는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서로가 존중할 수 있고 조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이 굉장히 괜찮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분들과 만나게 되는 시기 한번 볼게요. 시기. 가까운 미래일지 아니면 살짝은 먼 미래일지 카드 한번 뽑아볼 건데, 계속 이렇게 완즈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조금은, 그분도 마찬가지고 일에 엄청 열중이신가 봐요. 근데 이게 숨통이 튀는 시기가 그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1개월 안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일도, 만나게 되는 그런 우연도 단순히 아무 관계 없는 사람 혹은 SNS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NS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SNS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플루언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SNS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마케팅, 마케터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그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무조건 다 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 보니까 일을 하면서 어느 사람과 그런 연락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거 안에서도 발전할 수 있고, 혹은 일자리 안에서 같이 무언가를 좀 성취해 나가는 입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입장에서 뭔가를 배울 때, 혹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들도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적으로. 그리고 그분들도 가까운 과거에는 좀 되게 힘들었었고, 근데 이제 서로가 숨통이 튀고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때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팀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성취하는 카드가 나와가지고 두 분이서 열심히 본인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여유가 생겨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 사람 꽤 괜찮았지, 저 사람 정도면 좀 믿을 수 있지, 믿을 수 있는 어떤 동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참, 저 사람 정도면 일 꽤 잘하지, 저 사람하고 일하면 괜찮겠다, 이런 느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두 분 다 이런 일적인 공간에서 만나다 보니까, 만나고 나서도 좀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일거리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다시 스트레스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두 분이서 같이 함께 좀 헤쳐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동료애적인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불꽃 튀는 사랑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서 좀 초반에 불꽃 튀는 사랑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함께 좀 스트레스를 나누고 본인이 갖고 있던 힘든 일을 나누고 그러는 기운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좀 의지가 되고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강하지 막 로맨스적인 느낌은 전혀 강하지 않습니다. 막 연인 간에
막 첫눈에 반해서 서로 이성적으로 막 끌려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생활 반경에서 이 사람이 내 생활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내 옆에 계속 있어주면서 나와 같은 스트레스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라고 한다면 이제 1개월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숨통이 트일 때, 그럴 때 이분들이 좀 눈에 보인다고 하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일했던 사람,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 같이 좀 연락을 일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둘러보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랑 일하면 좀 괜찮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그 사람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대한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지. 또 완즈 카드가 떴는데 너무 일에 몰두되어 있는 지금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상대방 분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조금만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게 과거의 기운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지금도 알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 지금까지 내 옆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 나와 지금까지 합을 잘 맞췄던 사람을 한번 보시고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 사람 정도면 같이 일하는 거, 같이 만났을 때 나의 루틴이, 나의 생활이, 나의 일이 깨지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하는 사람을 좀 보는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상대방이 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직장 상사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꾸짖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어떤 거래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 좀 그렇게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지, 사실 그냥 겉에서 보면은 정말 그냥 일에 충실했을 뿐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분들의 카드는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그 이성분, 그분은 과연 어떤 외형을 하고 있을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이런 거를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고 혹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고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별로 만나보니까 딱히 재미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도 있잖아요. 일단은 어떤 모습일지 카드 한번 볼게요. 이분은 진짜 감정에 능하셨던 분으로 보이거든요. 감정에 능하셨던 분. 일단 절대로 회피형 카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불안형 카드도 아니고 조금 안정형 남자에 가깝다? 안정형 사람에 가깝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조절할 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회피를 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직면하고, 이 감정은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왜 나는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거를 좀 되새겨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아성찰도 굉장히 능하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은 안정형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능합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저런 말 한 게 아니겠지. 저 사람도 예민한 상황이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볼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회피하거나, 나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이런 거 너무 싫어. 막 무조건 막 싫어하는 거를 막 회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거를 직면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것도, 감정도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다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막 좋아하는 거 이렇게 살짝 음주 가무를 되게 좋아한다거나, 자기가 어떤 도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막 술자리,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막 쏟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버는 수입의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분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철저하게 좀 계획적으로 짜시는 분이세요. 그냥 함부로 막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계획적으로 잘 짜서, 그리고 본인의 통제 아래에 그 돈들이 잘 굴러가게끔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좀 돈에 능한 걸 생각해보면은 사업을, 자영업 이런 걸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영업, 어떤 가게 이런 거를 좀 하실 수도 있으실 분이시다. 본인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잘 따지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순서대로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동적인 사람은 진짜 아닙니다. 막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뭘 말로도 그렇고, 연인이 생기면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신 분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좀 되게 치밀한 사람? 치밀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치밀하게 뭔가를, 상황을 다 계획하고 보고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속을 좀 알 수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속에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저 사람 저렇게 그냥 마냥 괜찮아 보이고 뭐 마냥 안정돼 보이더라도 속에는 분명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음침한 느낌을 느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분명 이 사람이 그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타인들에 대한 방어력을 잘 세울 수 있는 분이시고, 본인을 잘 방어할 수 있고 굉장히 마음의 뿌리가 단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참 내면도 단단하고 본인의 독립성 이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반은 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할 때도 주변 상사나 아니면 거래처들이 이분들을 되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과 여러분이 왜, 어떤 인연으로 엮이게 될까?
그 카드를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만나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결핍에 의해서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커플들은. 그런 걸 이제 투사라고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 혹은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거, 자신의 그림자, 자신이 싫어하는 거, 이런 그림자를 투사하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커플은 서로가 좋은 점을 알아보고 좋은 걸 느끼고, 아, 저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편안함에서 만나게 되는 커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원인과 그리고 그런 과정, 만났을 때 과정 결과 카드 한번 보면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것 중에 전자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났을 때 좀 방어력,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좀 강해요. 내가 여러분 두 분은 만났을 때 오히려 서로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서로가 그냥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아, 저 사람이랑 만나면 안 맞겠다? 저 사람은 좀 나랑 안 맞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되게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방어적이고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본인을 지키려고 하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걸 중요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다가올 때,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다가왔을 때 좀 서로를 탐색하는, 아,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탐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만나게 되는 건 아니죠. 살짝 무슨 느낌이냐면 좀 싸우다가 정든다? 두 분이서 의견이라던가 어떤 가치관이라던가, 아,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방어벽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게 모두 그 두 분이서 본인이 본인한테 싫어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에게, 아, 나는 저런 점 별로 싫어하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서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 나는 내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저 사람이 가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두 분이서 뭔가 이렇게 감정이 막 싹트게 되는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좀 상처도 많이 받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난 저 생각 이해할 수가 없다. 난 저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 난 저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을 마주 보게 되면서 좀 괴로운 감정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숙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성장을 한번 겪어야 하는, 꼭 본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싫어하는 모습을 마주해야 하는 서로 간의 카르마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봐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그 모습이 나한테도 있지 않은가? 저 사람한테 있는 모습, 내가 싫어하는 저 모습이 진짜 단점만 있는 것인가? 한번 자기 성찰을 좀 많이 겪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서 언제쯤 만나게 될지, 가까운 미래일지 먼 미래일지 이런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그 분들을 만나게 된 시점은 한 3개월쯤 됐을 때, 앞으로부터, 지금 현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 현 시점에서 1개월 안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사람을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보고 싶지 않은 본인의 그림자를 보고 좀 거부감이 많이 들 거예요. 아, 저 사람, 아, 저거 진짜 아닌데. 저거 진짜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인데. 나 저런 모습 별로 싫어하는데. 나 저런 사람
다시는 안 만나야겠다.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다 하는 부분을 볼 거거든요. 근데 3개월째 됐을 때는 그런 거부감들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판단, 가치관, 편견들 그런 게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는데 왜 계속 싸우고 있을까요? 싸우고 있는 것도 다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싫어하고 내가 진짜 미련도 없고 하면은 그냥 놓을 텐데 왜 놓지 못할까요?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끌림의 원인이에요. 그 남자분도 여러분 같이 좀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의 그 변두리 안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서로가 계속 부딪히고 이상하게 끌리는 이유는 본인 안에 있는 그림자를 마주보고 해결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3개월째 그 판단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다고 해요. 아,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단점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장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현실 조언 카드 뽑아볼 건데요. 어떤 신호가 올지, 어떤 느낌이 올지 카드 좀 뽑아볼게요. 이분을 만나면 좀 단숨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키워드가 이분들의, 이 남자분들의 남성성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까지 경험했던 남성성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테토남스러운 그런 남성성보다는 좀 의지가 된다? 이 사람한테 좀 기대고 싶다?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남자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질투가 다 이 사람이 좀 잘나서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보고 좀 아, 저 사람은 진짜 뭐든지 좀 잘하겠다. 그리고 뭐든지 좀 책임감 있게 해내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지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좀 살아온 반경이 막 어딘가 이렇게 돌진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살짝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 혹은 내가 진짜로 원해서 회피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히 막 툴툴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툴툴거리는 게 진짜 막 싫어해가지고 툴툴거리고 저 사람 미워서 그렇게 툴툴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싫다고는 하지만 계속 끌리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 저 사람 정도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 좀 들여놓을 수 있을까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 의식에서는 아, 나 저 사람 싫어. 왜냐면 나 저 사람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본인의 마음을 본인의 생각에서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무의식적인 그림자 부분에서도 계속 회피하려는 성향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망가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보면요. 여러분들은 좀 그런 생각이라던가 가치관에 대한 거를 본인 스스로 좀 열정적으로 한번 파고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 태어나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어떤 걸 회피하고 있는지 원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회피하게 되는 성격이 보이니 그냥 차라리 그냥 단순하게 아,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라고 생각된다면 왜 싫지? 이것부터 차근차근 움직여 나가셔야지
어떤 점도 싫고 이런 점도 싫고 저런 것도 싫고 이렇게 그냥 너무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단순하게 한번 그 생각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이렇게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풍요의 에너지를 가득 담아 전달하겠습니다. 4번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랑 좀 만나게 될까? 그 사람의 현재의 마음 상태, 현재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좀 현재의 상황 이런 것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좀 사회초년생?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살짝 좀 막 살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막 어떤 신중한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결혼을 생각한다거나 내가 현실적으로 충분했었어가지고 딱히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어떤 돈이라던가 어떤 명예라던가 어떤 직업이라던가 커리어라던가 이런 거에 딱히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좀 이제 막 좀 철이 드는 느낌이다. 근데 지금까지 즐길 거 다 즐기고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살짝 누가 보면은 쟤는 진짜 인생에 고민도 없이 산다. 그리고 저렇게 한번 살다가 한번 꼬꾸라져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해맑고 딱히 뭐 그냥 돈도 펑펑 쓰고 그냥 뭐 딱히 뭐 건강도 생각 안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런 사람, 이 사람 주변에 그렇게 이 사람을 신경 쓰게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딱히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도 이 사람은 그냥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철없이 살았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어떤 각성이 있었나 봐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과거에 대한 어떤 잘못, 죄책감? 뭐 그릇됨 이런 걸 느끼고서가 아니고 나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제대로 된 인생?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각성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계기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계기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 좀 크게 될 인물이다. 지금까지는 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한번 눈을 뜨면은 좀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천재들이 좀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부잣집에 있는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이야. 막 이게 지원도 뭐 잘 해주고 뭐 가정에서 뭐 부족한 거 없이 잘 그냥 뒷받침 서포트 다 해주니까 이 사람은 딱히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막 살다가 그래도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라는 게 아니라 나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어. 나 뭐 한번 제대로 한번 이뤄내고 싶은 일이 생겼어.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철이 들어서 사회에서 보는 좀 쓴맛도 보고 나의 욕구를 절제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돈도 지금까지 함부로 좀 펑펑 쓰고 그랬다면 지금은 돈을 잘 굴려서 어떻게 내 재산을 앞으로 크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만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이유는 최근에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좀 철이 들고 생활이라던가 어떤 성격이 굉장히 진중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쏟을 수 있는 것들에 열정을 쏟다 보니까 진짜 다른 거에는 한눈을 팔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자기한테 진짜 동기부여가 되는 무슨 일이 생겨서 계속 열심히 하고 계속 열심히 무언가를 이뤄내고 편법이라던가 이런 걸 쓰지 않고 정말 열심히 내 노력으로 이걸 한번 읽어내 보겠어 라고 하는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떤 각성이 있을지 어떤 계기가 있었을지 카드 한번 뽑아볼 건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계속 투 오브 펜타클이 나오는데
됐던 계기라는 게 그런 조율해야 되는 계기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막 놀았을 때, 막 그냥 생각 없이 놀았을 때 이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현타감?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막 살아보니까 딱히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냥 딱히 좋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악할 수만은 없거든요. 어딘가 한번 그 인생에서의 그 악함, 어떤 최악, 최고, 어떤 정점을 찍고 나면 그게 살짝 시들시들해져요. 이거에서 다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다 갖고 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뭐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결국은 다들 그 중간 지점으로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그 이분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재밌게 살았지만 이 재미에서 느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 재미만이 나의 삶을 풍족하게 느끼게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좀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분이 확실히 그 본인의 살아온 인생에서 살짝 무기력하고 시들해진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것만으로 내 인생이 충족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딱히 더 많은 걸 이뤄낼 수는 없을 것 같아. 좀 시들해진 열정?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시들해진? 아, 재미가 없어? 조금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계속 조율 카드가 뜨는데 이분이 이런 시기가 돼서 계속 조율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순간이 되면 딱히 특별히 그게 계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계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이렇게 사는 걸 조금 포기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다른 세계로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러면서 마음에 어떤 동기부여가 갑자기 생겨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가 또 불의 해잖아요. 불이 천간지간으로 둘 다 아주 강렬하게 불타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게 이분들한테 조금 다른 계기를 마련해낼 수 있는 다른 동기부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이 만나야 하는 이유? 사람들마다 그런 그 만남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카르마적인 걸 해소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래야 할 때, 카르마적인 걸 해소해야 될 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 인연으로, 이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게 배우자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인생에서. 왜 들어오게 될까? 이 남자분들이 이제 다른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추구미 있잖아요. 추구미를 우리 4번 분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발견했을 때 나 진짜 저 사람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저 사람을 잡으면 저런 세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마냥 지금까지 되게 막 놀고 바보같이 막 그냥 마냥 해볼래 하고 그냥 막 살았다고 하더라도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한테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세상도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나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서 내가 지금까지 다르게 살았던 인생을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나 혼자 갈 수 있어. 나만의 혼자의 노력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게 현명한 사람인 게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해. 남들의 인생을 내 가까이 두고 그 인생을 쫓아갈 수 있어. 그 사람의 인생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크게 와닿아야만 내가 그 인생으로 갈 수 있어 라는 걸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빠지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굉장히 도움을 많이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아, 그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걸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그 사람이 좀 크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내 연인이라고? 좀 이렇게 막 어떤 수준도 안 맞는 것 같고, 수준도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다고? 만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아 보이기 때문에 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진짜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알아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딱 생각이 든다고 해요. 여러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왜냐면 그거는 진짜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도움을 구하자니, 그런 걸로부터 그 주변 상사나 뭐 주변 친구들이나 얻을 수 있는 걸로부터 얻는 게 그 연인으로부터 얻는 거랑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뭔가 당연하게도 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느낌이다 보니까 막 뭔가를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얻으려면 어떤 인생의 그런 팁을 얻으려면 그 사람한테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나한테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오고 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좀 피곤하다는 건지. 하지만 여러분 같은 4번분을 만나면 본인이 남자로서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게 확실히 있음을 이분들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돈적인 거로든 아니면 어떤 명예욕이든, 그리고 그 사람의 뭔가 집안이라던가 그런 명예적인 어떤 현실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원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그분들한테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치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거는 연인만큼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짜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막 계산적인 그런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얻으려고 하는 게 있으면 막 싸우도 해야 되고 아부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분들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 함께 사랑을 함으로써, 연인 됨으로써 분명히 어떤 계산적인 거, 어떤 보이지 않는 거를 넘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진짜 그 뭐 책이나 뭐 강의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무의식도 다 엿들어 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습관 같은 것도 다 엿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가까워지면서 그런 걸 좀 얻을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이 똑같은 거 계속 뜨는 거 보이세요? 투 오브 펜트클스? 그러면서 그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생활들을 조금 벗어나서 좀 조율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서 조금 더 멀리 벗어나서, 내가 좀 얻어야 할 부분은 얻고,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부분은 버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해서 내가 진짜 얻고자 하는 거를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진짜 어떤 노력, 어떤 그런 얻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거기에 진심이신가 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분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분야 있잖아요. 직장의 분야? 그 분야를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노하우가 진짜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한번 뽑아볼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좀 신호가 올까? 이런 것들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어떤 감정이 올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분명 남자로부터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자로부터 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얻을 수 있으면 하는 것들. 근데 그게 막 그렇게 감정적인 풍요로움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 지금 되게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나랑 조금 이 정도는 조금 안정적인 스탠스가 조금 비슷한 사람이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막 그렇게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적으로 뭐 안정적으로 뭐 어떤 건강이라던가 뭐 돈적인 거라던가 뭐 명예적인 거라던가 그렇게 아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야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막 너무 사람들에게 막 아무렇게나 막 퍼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본인의 여유인 거지. 내가 넘칠 만큼 뭐 그런 정도의 여유는 아니고 내가 생활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만큼의 여유가 있다.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막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들 막 맛있는 거 사주고 후배들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정도는 되는데 막 그렇게 막 퍼다 나르고 이러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막 기부를 막 자기 분에 맞지 않게 뭐 이렇게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과하게 기부할 마음이 되게 많이 커서 기부를 엄청 많이 한다던가 이러는 분들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조금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 자기랑 좀 안정적인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많은 걸 이렇게 주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좀 수준이 낮으면. 근데 4번 분은 그런 걸 원하지를 않거든요.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한테 기대거나 나보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나보다 좀 어떤 커리어적으로 좀 많이 뒤처져 있거나 이런 사람을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좀 그런 감정이 드는데 근데 이 사람은 딱히 그런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되려 여러분들한테 주면 좋지 막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좀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커리어적인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나한테만 온전히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이세요. 왜 데이트 비용 이런 것도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상대방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정감이 많이 느껴진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그 사람한테 뭐 안 사줄 이유도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도 뭐 받으면 고맙고 안 받아도 괜찮아 이런 마인드니까 여러분들도 4번 분들도 그렇게 이 남자한테 그렇게 뭐 막 이렇게 안 사거나 막 이렇게 되려 쪼잔하게 굴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도 여유가 그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계속 코인 카드가 뜨는데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게 여러분들 아까 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노하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 사람을 만나면 나의 커리어적인 거를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배워봐야겠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더 많이 상승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감도 든다고 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발전?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더 충실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겠다? 좀 인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네? 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하고 싶었는데 이런 인정을 받으면 나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어져. 이런 동기부여? 조금 사람이 처질 수도 있잖아요. 커리어적인 부분으로. 내가 좀 부진한가? 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커리어로 계속 밀고 나가도 되나? 이런 부진한 마음속에 이 분들이 불을 확 지펴주면서 맞아. 나 이 길로 가야 되는 거 맞아. 나 이런 거 진짜 잘했지 하면서 스스로도 되게 스스로에게 대견한 마음을 좀 얻게 된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조언 카드를 뽑아보면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좀 현실적인 걸 좀 많이 생각해보래요. 내가 4번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4번 분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와는 조금 다른 형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시선으로 좀 남자를 만나봐야겠다. 좀 현실적인 부분? 이게 굳이 꼭 결혼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이제는 좀 현실적인 걸 좀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서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보세요. 지금까지는 뭐 좀 감성적이고 좀 이렇게 막 첫눈에 반하고 이 사람한테 어떤 이성적인 매력 뿜뿜하네 이런 걸로 어떤 본능적인 걸로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볼 때 좀 현실적인 걸 좀 많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 그걸로부터 얻어지는 인사이트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남자한테는 이런 부분은 정말 보긴 봐야겠구나. 이런 부분이 진짜 현실적인 부분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걸 좀 발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 좀 커리어 우먼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분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적인 부분을 이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좀 힘이 되어줄 수도 있고 어떤 그분들한테는 정말 막막하기만 했던 그런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인정 욕구도 좀 충족이 되고 돈 카드, 그 펜타클 카드가 되게 많이 떴는데 확실히 그 두 분이 만나게 되면은 좀 현실적으로 어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현실적인 걸 이렇게 봐야지 한다고 하면 잘 안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가면서 계속 경험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좋겠고 현실적인 내 부분에서 좀 충족이 되겠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 충족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계속 좀 보는 눈을 키워가야 하는 때인 것 같아요. 이분을 만났을 때 다음 연인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보면서 좀 보는 눈을 키워가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문분들 카드 리딩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풍요의 에너지를 가득 담아 전달하겠습니다.